하루의 95%의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사는 내가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깰 때 새로운 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인데요. 나 자신이 돼버린 습관을 깨는 방법을 양자 물리학과 뇌과학, 최신의 과학 이론 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맞을까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가 맞을까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질 세계는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를 쪼개보면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로 되어 있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의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습니다. 모든 물질은 어떤 것이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물질이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하였을 때 관찰자가 주의를 집중할 때만 그 전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죠. 즉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공간의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양자장은 시공간 너머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한 가능성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에 신호를 보내며 소통하는데 양자장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 감정적인 요구와 같은 생각 자체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에 양자장은 생각과 감정이 일관성을 띠고 동일한 신호를 보낼 때만 반응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부에 대해 생각해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말고 경험에 앞서 느낌을 먼저 창조해야 합니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현실에서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원인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는 아무런 몸도, 사물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감각 너머의 영역에 있는 다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것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집중하고 있으면 몸의 감각도 있고 주변 소음도 안 들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되죠.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순수한 무형의 의식이 되어 양자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서가 아닌 오직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양자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삶에서 바로 환경, 몸,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누군가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 몸,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 몸, 시간이라는 일명 빅3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전에 이 빅3는 어떻게 나라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뇌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를 뇌의 시냅스에서 저장하는데 되풀이하는 생각과 행동, 느낌을 통해 뇌에 익숙한 신경세포망이 활성화되며 특정한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뇌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자신을 프로그래밍화하여 나라는 습관을 형성해 가는데 결국 이런 패턴이 나의 성격을 만들어 갑니다. 심리학자들은 30대 중반쯤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형성하는데 이 말은 35세가 넘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행동, 믿음, 감정적 반응, 습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몸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5%만이 의식적이며 하루의 95%를 무의식적인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운전을 해서 출근하는 일상의 모든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듯이 겉으로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삶은 습관이 된 것이며 우리가 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입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야 하는데 몸이 마음이 되었다면 하인이 주인이 되었다는 셈이죠. 진짜 주인은 잠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몸은 뇌에게 그 의식적인 마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설득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익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몸은 그래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며 익숙한 느낌들을 넘어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기억 속에 저장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죄책감을 이루는 특정 화학 물질을 생성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자주 반복될수록 몸의 세포들은 죄책감이라는 화학 물질에 잠기게 됩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몸은 그 감정을 정상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이것은 오랫동안 공항 근처에서 살면서 비행기 소음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와 같은데 이렇게 익숙한 느낌에 빠져있는 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직장 상사와의 경험에 의해 배신감이라는 느낌을 곱씹거나 그때 느꼈던 감정을 계속 떠올린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와 연관된 화학적 감정들로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러한 화학적 지속성으로 인해 몸은 아직도 과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 되죠. 몸은 하루 24시간, 1년 12달을 계속 과거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을 화나 질투, 슬픔 등으로 길들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재 의식에 쌓인 이 프로그램화 되어버린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감정을 재생산하면 몸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화학적 기록을 기억하는데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우리는 그 익숙한 느낌에 중독됩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려면 몸이 기억하는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즉, 뇌에서 나오는 화학적 지속성을 깨야 하며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화학적 존재 상태와 감정의 중독을 기억에서 지우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동 프로그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몸, 환경, 시간에서 유독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존 모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던 과거나 두려운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즉 생존 모드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반응과 호르몬은 우리로 하여금 몸, 환경, 시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로 한정짓게 되며 점점 덜 영적이고 덜 의식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되어 외부 환경 속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며 우리의 정체성은 몸 안에 국한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되어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데 스트레스 상태로 살수록 더 많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누군가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느낌,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환경, 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 세계에 의존하며 동일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존 모드가 아닌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산다는 뜻입니다. 양자의 세계는 누군가가 아닌 아무도 아닌 존재만이 접속할 수 있듯이 창조적인 상태에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서 분리되어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나가 아닌 인간에 대한 정의를 어떤 식으로 내렸을까요? 저자는 인간이란 두 개의 분리된 실체이며 보이는 나와 진짜 나라는 이원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나는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나, 세상에 투사하는 나의 이미지, 가면을 쓴 나이며 진짜 나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 경험, 사람들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를 자각하기 시작할 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짜 나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모든 사람, 모든 것과 동일시하면서 외부 세계에 접속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들과 친해. 나는 돈을 얼마 벌어.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해.
이것이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인 척을 하는데 내가 선택한 정체성을 잘 어울리는 옷처럼 입으며 그 옷을 자신처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불안감과 함께 엄청난 자의식에 휩싸이면서 말이죠. 이것이 진짜 나인가? 이것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 모습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무시하는 쪽을 택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내면의 진짜 느낌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개인의 성격이 완성되는 30대 중반, 40대가 되면 우리는 웬만한 삶의 경험들은 다 하게 되어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로 인해 외부의 어떤 것도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바깥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느끼는 방식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들은 이제 오랫동안 피하려 애써온 내면의 느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성찰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감추려고 했는지를 발견합니다. 성공을 했거나 많은 인기를 누렸거나 멋진 외모를 가졌거나 필요한 부를 모두 소유했어도 삶이 끝나고 외부 현실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남는 것은 보이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입니다. 당신의 진짜 나는 정신 차려. 난 지금 외부의 어떤 것도 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게임을 계속 즐긴다면 더 이상 너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지 않겠어. 넌 다시 잠이 들겠지. 그러면 난 너의 인생이 끝날 때나 널 보러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나는 자각, 즉 알아차림에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당신 자체입니까?